네,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들여다볼 주제, 바로 한국의 도시재생입니다. 특히 좀 쇠퇴하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문가를 어떻게 키우고 또 사업 관리는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지, 여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제안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분석할 자료는요, 대한민국 1호 로컬 큐레이터로 알려진 최광훈님의 정책 제안서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도시재생 인력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통찰을 전달하는데 집중할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지역 소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도시재생 전문가, 이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시스템에는 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인가요? 네, 그 핵심 문제들을 좀 짚어보면요. 첫째는 어렵게 양성한 인력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뭐랄까,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나 기간제 계약직, 이런 식으로 채용되다 보니까 직업 안정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너무 떨어져요. 아, 그렇죠. 단기 계약 위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거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둘째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사람을 뽑을 때 관련 전공 지식이나 사업 이해도가 좀 부족한 분들이 채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성과 관리가 좀 미흡해지고요.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이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론은 아는데 실제 사업 관리, 예를 들면 단위 사업을 굴리거나 조직 관리, 성과 관리 같은 거요. 이런 걸 잘하는 실무 전문가는 센터 내에 간부급 몇 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실무형 전문가가 부족하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넷째는 기존에 있던 청년 인턴 제도 있잖아요. 이게 실제 전문가 양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단순 업무 보조 이런 데 그치다 보니까요. 오히려 참여한 청년들한테는 좀 부정적인 인식만 심어져서 아예 이쪽 분야로 오려는 청년 인재들을 위축시키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 인턴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결국 보면 인력을 키우려는 노력하고 실제 현장에서 전문가가 자리 잡는 것 사이에 상당히 큰 간극이 있는 셈이죠. 문제가 상당히 명확하네요. 양성은 하는데 활용이 안 된다. 결국 이 시스템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 제안서에서 내놓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은 어떤 게 있나요? 여기가 좀 흥미로운데요. 네, 몇 가지 좀 혁신적인 제안들이 있습니다. 핵심 방향은 도시재생 분야를 좀 더 전문화시키고 이게 단기 사업으로 그냥 끝나지 않게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만들자는 걸로 보여요. 구체적인 제안을 좀 보면요. 첫째는 조직 개편입니다. 조직 개편이요? 네, 사업이 끝난 곳에 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걸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관리센터로 전환하자는 거예요. 아, 관리센터로요? 네, 그래서 거기서 도시 진단이나 로컬 사업 기획, 또 정비 사업 연계, 도시 문화 담당 이런 팀들을 도와서 지속적인 관리를 맡기자는 거죠. 전문성을 강화해서요. 특히 사업 전 과정에 걸쳐서 모니터링하는 관리단 운영이 필요하다. 이것도 강조하고 있고요. 사업이 끝나도 관리는 계속되어야 한다. 상당히 중요한 지점 같은데요? 그렇죠. 둘째 제안은요. 국가기술 자격으로 도시재생 기상화 기술사를 새로 만들자는 겁니다. 아, 자격증이요? 네. 시험 과목 예시로 도시계획, 사회적 경제, 관련 법규, 성과관리 이런 걸 넣어서요. 전문 인력을 좀 체계적으로 키우자는 거죠.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성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학계랑 현장의 연계 강화도 기대하고 있고요. 단순히 자격증 하나 만드는 걸 넘어서 이 도시재생 분야 자체를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 좀 격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네요. 인턴 제도에 대한 제안도 있었죠. 네, 맞아요. 기존 인턴 제도를 그냥 경험 제공 차원을 넘어서 실제 전문 인력을 키우는 과정으로 좀 내실을 다지자는 겁니다. 인턴 운영 기관을 선정할 때 심사위원 구성도 다양화해서 실효성을 높이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인력 문제뿐만 아니라 그 주민교육 프로그램인 도시재생대학하고 또 거점시설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안도 눈에 띄던데요.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요. 먼저 기존의 도시재생 대학 있잖아요. 이걸 단순 이론 교육에서 좀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주민들 간의 관계 형성을 좀 촉진하고 더 나아가서 로컬 문화 콘텐츠 개발 과정으로 확장시키자는 거죠. 아카데미 형태로 발전시키자 이런 제안입니다. 아, 아카데미 형태로
단순히 배우는 걸 넘어서 뭔가 만들어내는 과정으로군요. 그렇죠.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생적인 기반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려면 뭐 교육기획자 역량도 강화해야 하고 표준 커리큘럼 개발이나 주민 강사 육성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요. 교육이 진짜 실질적인 지역 활동으로 이어지게끔 하자는 거네요. 그럼 거점 시설 운영은 어떤가요? 이것도 문제가 좀 있었던 모양인데요. 네, 지금 주로 마을관리 협동조합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이게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에요. 뭐 내부 갈등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불법으로 전대하는 문제까지. 불법 전대까지요. 와. 네, 그래서 운영 주체를 좀 다양화하고 단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초기에는 로컬 큐레이터나 전문 도시재생 기업 CRC 있잖아요. CRC요. 그건 어떤 거죠? 그건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나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런 전문 조직이 먼저 참여해서 좀 기반을 닦아주고 그 과정에서 주민 교육이나 고용도 연계하고요. 그러다 주민들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면 그때 협동조합이 운영을 맡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자는 거죠. 아하, 단계적인 접근이군요. 네. 특히 여기서 로컬 큐레이터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는데요. 이분들은 단순히 공간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의 매력을 높이는 컨텐츠를 기획하는 뭐랄까 콘텐츠, 즉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콘텐츠,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장소의 매력을 만드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예 공공에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제안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은 뭘까요? 결국 도시재생의 성공이라는 게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키우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고 또 사업이 끝나도 관리가 계속 이어지게 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공간들이 계속 활력을 유지하도록 전문성이랑 주민 참여가 좀 조화를 이루는 균형을 맞추는 운영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로 들립니다. 네, 정확합니다. 오늘 살펴본 제안들은 분명히 도시재생의 전문화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자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중심의 또 체계적인 시스템이 강화될 때요. 자칫 놓치기 쉬운 지역 고유의 색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진솔한 목소리. 이건 어떻게 하면 그 시스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여전히 그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전문가 시스템과 지역성, 주민 목소리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게 앞으로의 큰 숙제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문제들 깊이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